안녕하세요. 인번합동 법무사 사무소의 이병참 법무사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2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제가 너무 게을러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사례로서 임시 성년 후견 신청에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시 성년 후견 신청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후견인 신청이란 성년 후견 신청을 하고 후견 사건이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요.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급하게 피후견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피후견인의 병원비, 요양비 등을 조달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예금, 보험금 등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때 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전적인 처분으로서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임시 후견인 신청입니다. 법률 조항으로는 가사소송법 6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사사건, 소재기, 심판 청구 등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적당한 처분을 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한 임시 후견인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청인은 사건 본인, 즉 피후견인인 할머니의 손녀였고 2022년도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하였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셔서 혼자 음식을 드시지도 못하시고 용변을 스스로 처리하지도 못해서 기저귀를 채워드렸으나 집에서 간병이 불가능하여 요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계시고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배우자 할아버지가 2022년도에 사망하셨는데 별집 목록과 같은 상속재산이 있었고 상속 부동산에는 할아버지의 부동산에는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들이 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들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성년 후견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이런 부동산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해서 후견인 선임 결정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련된 허가를 받아 상속 등기를 진행하여 임대인의 권한에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한에서 이러한 부동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년 후견, 임시 성년 후견 신청을 신청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기간 만료가 된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 변경을 위한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임시 성년 후견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본인, 즉 피후견인의 딸이었는데요. 아버님은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기 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23년에 혈액투석 때문에 입원을 하였다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의식이 없고 거동이 불가능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와 소변줄을 차고 계시고 식사도 콧줄로 할 만큼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님 명의로 아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2024년 1월 21일 날 계약이 만료하고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지금 후견 신청을 한 상황에서는 그런 권한을 후견 신청을 하고 후견인 지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 개시 결정 전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만료일은 현재로부터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때까지 이 부동산을 중개소에 의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2달 안에 보증금 잔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기까지는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조속히 임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세권 설정 또는 매각을 위해서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신청인은 피후견인, 즉 사건 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건 본인은 21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 증세가 오고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눈을 뜨고 있으나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상태로 음식은 죽이나 주스를 먹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본인은 병원에서 24시간 전담 간병인을 두고 간병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간병인이 하루에 12만원의 일당을 주고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병원에 들어가면 간병인도 못 나오기 때문에 격주에 12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병비만 384만원이고 병원비 200만원까지 합하면 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비가 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분들도 있었는데 배우자는 알코올 의존증에다가 치매까지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었고 요양병원비가 또 월 80만원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2급 장애, 지적장애 2급으로 태어나서 자녀의 생활비로도 6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건 본인의 병원비, 배우자 요양병원비, 자녀의 생활비까지 합해서 700만원이 월 소요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사건 본인의 수입 13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 정도를 신청인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병원비 조달을 위한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사건 본인의 병원비 조달을 위한 임시로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수입 상태에는 사건 본인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110만원이 다였는데 이 부동산을 근거로 부족한 사건 본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거나 추가적인 전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임차인이 많아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월 700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본인을 위한 임시 후견인 지위와 사건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나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조속하게 임시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신청을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임차인 변경을 위한 임시성년 후견인 신청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임시성년 후견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